자, 오늘은 179쪽이죠. 손해평가. 자, 이론과 실무가 있죠. 여기에서는 한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0문제 정도. 그래서 이론에서 7 내지 8문제, 2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재정 목적 보시게요. 자, 농업 재보험법 해가지고 11조 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고요. 자, 용어에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자, 손해평가를 보면 농업 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 가로넣기로 손해평가인 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손해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에는 자,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래서 뭐 대학 교수나 공무원, 연구소 이런 경우잖아요. 갖춘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전문가는 뭐 농업인, 그 다음에 뭐 어업인, 뭐 이런 분들, 관계 전문가라고 그래요. 중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해서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게 손해평가인이에요. 우리 앞쪽에서 그 페이지 보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자격에 나오는 한참 앞에 나와 있었죠. 122페이지. 125. 그렇죠. 125, 126 두 페이지 걸쳐서 했었잖아요. 평가인 자격 요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에서는 뭐 경작 하면 5년, 공무원 하면 3년, 뭐 고등학교 5년, 대학교 3년, 뭐 연구소 5년, 뭐 그다음에 뭐 농산물 품질 관리사, 뭐 유기농 기사 이런 거 하신 분들 이제 이촉한다고 다시 앞으로 179페이지 다시 오시면 그다음에 손해평가사는 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그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 자,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이분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평가인도 되고 평가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타인의 이름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손해평가 법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직원으로 이렇게 취업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평가할 때 그 회사 이름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여기 평가하는 사람을 보조인 그러고요. 또 어떤 경우냐면 재보험 사업자가 또 보조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는 이제 평가 인력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검증조사. 그 다음에 이제 검증조사 해 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부당부실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재조사. 아니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재조사. 그래서 검증조사나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어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요. 그러니까 평가법인과 재보험 사업자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 재보험, 자,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그래서 양식수산물은 아직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손해사정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대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평가사들이 여기까지
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인 나오는데요. 자, 손해평가인 업무가 나왔어요. 자, 수행 업무는요. 자, 현장에 가서 출동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서에 확인하고 기재해서 이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 수당을 받는 거죠. 손해평가인이나 평가사나 사정사는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인증 제시. 자, 손해평가인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평가 인증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인증 제시는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하면 평가하게 되면은 미리서 전날 아니면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갈 거니까 거기서 봅시다 해가지고 가입자하고 같이 가입자 확인하에 이제 평가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증 제시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자, 손해평가인 이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이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평가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 규모 이촉이죠. 자, 재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자, 농업재보험이 실시하는 시, 군, 자치구별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이촉해야 한다. 그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 운영. 자, 재보험 사업자 언더라인.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랬고요. 바로 그 기출문제 확인해 보시면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를 운영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번 재보험사업자 당연히 들어가죠. 검증조사나 재조사할 때. 그 다음에 니은번 재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손해평가 법인. 니은도 해당되고요. 자, 디귿번은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 가입자가 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재해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아니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실무교육이 나옵니다. 손해평가인들은 따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시켜야 돼요.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 그래서 자, 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그 다음에 보험 상품 및 약관, 그 다음에 손해평가 방법 절차,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실무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농장이나 회장이 정규교육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로 4번에 보면 정기교육 나와 있죠. 농장이 실시해요. 정규교육은. 그래서 교육 세부 내용은 농업재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거기에는 농업재보험 재정, 배경, 구성, 조문별 주요 내용, 농업재보험 사업 현황, 그 다음에 니은번에 농업재보험 종류별 약관, 농업재보험 상품 주요 내용 약관 일반사항, 그 다음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은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피해 유형별 현지 조사표 작성 연습. 여러분들이 현재 이 과목에서 매 계산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게 손해평가 작성 요령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실무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잘할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정규교육이 4시간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그거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보험 사업자는 정규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안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 유촉 후 취소. 자, 여기는 100%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회 때부터 8회 때까지. 그래서 취소 사유 별 3개 해도 돼요. 무조건 나온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이촉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 놓고 다음 중 취소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고 해지 사유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음 중 취소 사유인 것은 이렇게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취소 사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취소 사유. 그래서 자, 기억, 니은 두 개 묶어주시고 디귿, 리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미음, 비읍 이렇게 묶어주세요. 다 두 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본에 보면 제한 능력자로 나와요. 제한 능력자. 여기서 미성년자는 일단은 제하고요. 여기는 미성년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피한정 후견인 그런 거예요. 후견인. 자, 피한정 후견인은 이런 거죠. 뭐 장애나 질병이나 노령이나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피한정 후견이에요.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한능력자라고 안 하고 행위 무능력자 그랬다고요. 근데 어감이 많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행위 무능력자가 제한능력자로 바뀌어진 거고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한 건 언제든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이 두 개는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피란 이야기는 선고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판사로부터. 근데 자, 지금 남의 재산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결여된 사람이고 사무처리 능력이 여기는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처리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자, 평가인으로 이촉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이촉한 걸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파산 선고 받은 자,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받은 자. 자, 최종적으로 사용 선고잖아요. 자기 재산도 관리를 못해서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죠. 파산. 이것도 마찬가지. 부도가 났다고 해서 파산 선고한 게 아니라 이것도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제력을 회복하게 되면 파산 선고했던 걸 취소 선고를 받아야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두 개를 묶어주시고 자, 디귿번은요. 자, 벌금형 이상의 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벌 중에서 3개 있잖아요. 3학년 3반, 1학년 1반, 500만 원 벌금 이하.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를 받고 일단 받고 그다음에 이 선고가 받고 나서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3년이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3년. 1년이에요. 그럼 해당이 돼버리겠죠. 굉장히 기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자, 이촉이 뭐가 됐어요? 취소.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비슷해. 여기 2년 두 개, 우개 두 개. 그 다음에 미음문은요, 자, 거짓으로 이촉이 된 자. 거짓으로 이촉이 된 자. 또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촉이 된 자. 그러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촉이 된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뭐한 자? 수행한 자. 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그랬죠? 수행한 자. 그래서 이 6개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해지 나왔잖아요. 여기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 또는 해지. 어떤 경우는 적발이 되면 바로 해지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업무 정지 된 다음에 두 번째 걸리면, 세 번째 걸리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규정 위반자. 규정 위반. 두 번째로는 명령 처분 위반자. 세 번째는 정보 위반자. 이렇게. 처분 위반. 여기도 정보 위반. 이렇게 3개 나눠지고, 여기는 위반은 바로 이제 취소되는데 1번이 많죠.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읍, 비읍, 시읍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요게 조금 포인트를 잡아주셔. 그렇죠? 자, 기억본 보니까 고의 또는 자, 중과실로 자, 손해평가를 악화시킨 자, 이렇게 신뢰도를 추락시킨 자. 두 번째로는 자, 거평, 손해평가를 거짓으로 평가해서 거평 또는 고진순. 고진순이 뭐예요? 고의로 진실을 숨기서 평가한 사람.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당한 뭐 없이,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한 자. 3개 나왔고, 네 번째는 현지 조사서 없이 자,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자, 손해평가한 사람. 그 다음에 5번째는 현지 조사를 허위로 뭐한 자? 작성한 자. 허위로 작성한 자. 그 다음에 B번은요, 자, 검증 조사 결과. 부당, 부실로 확인된 자.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로 자, 손해평가 신뢰도를 악화시킨 자. 그래서 자, 이 기억부터 미음문까지는 바로 뭐예요? 해지예요. 여기도 해지, 여기도 해지. 이렇게는 이게 이렇게 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증조사 부실로 판명된 경우는 처음에 주의를 해요. 주의를 하고 두 번째 걸리면 업무정지 3개월을 해요. 그 다음에 해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 손해평가 신뢰도를 악화시킨 사람은요, 요 경우는
아, 여기 잘못했네. 주의가 아니라 경고네요. 어, 경삼회 이렇게. 여기가 주의하고, 두 번째 걸리면 경고하고, 세 번째 되면 3월 업무 정지. 네, 이렇게 되네요. 여기 이렇게. 요것도 숙지하셔야 되고, 요것도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이촉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취소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1번 보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정보 위반이라. 정보 위반은 바로 뭐예요? 여기 정보 위반 해지잖아요. 요거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취소 사유잖아. 그 다음에 업무정지나 해지 취소하게 되면 변명의 기회를 한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은 반드시 해야 돼. 자, 한 장을 넘기면은요. 자, 해촉 업무정지 통지해줘야 되고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정사 같은 경우는 어디 소속이에요? 누가 줘요? 자격증을? 기재부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별 따로 있으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이촉, 해지 등 제재 조치 세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 행위가 두 개가 중첩이 됐을 때는 그중 무거운 처분을 적용하고 가벼운 거는 자 2분의 1로 해서 가중시켜요. 그러더라도 업무정지 시키면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만약에 취소가 돼버렸어요. 뭐 이거 뭐 당연히 최고고요. 뭐 해지돼 버려서 최고고. 그 다음에 답원에 보면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이촉 해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로 경감할 수 있다. 약간의 이제 뭐 융통성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반행위 박스가 지금 3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규정 위반은 기억부터 시효까지 있는 거고 명령 처분 위반은 그냥 해지, 정보 위반 해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